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치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후보 논란 보도가 참 많았지만 검증보다는 공방이 더 많은 데다가 내가 알고 싶은 정보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고 점점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유권자들은 더욱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언론들의 선거 보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박정희 사무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요즘 뭐 대선 후보 선출하는 경선 진행하면서 네네. 관련 보도가 막 쏟아집니다. 특히 이제 여야 유력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 비리며 고발 사주며 이렇게 굵직굵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은데 요즘 대선 보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보통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 하면은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전하고 또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지 공직자로서 합당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의혹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검증하는 게 요구되는 역할인데요. 네. 근데 딱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러한 언론 역할은 다 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게 워낙 양도 많고 해서 네네. 어떻게 살펴볼까 하다가 조금 제가 키워드로 이게 뉴스를 좀 흐름을 검색해 봤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장동 고발 사주가 여야 이제 그 유력 후보에 제기된 의혹이어가지고 요거를 그 뉴스 검색 서비스인 비카인즈에서 이제 9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중앙지 대상으로 우선 한번 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최대 이슈답게 대장동 키워드로는 9,532건이 이제 두 달 동안 검색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그 중앙지 11개 신문사에서만 평균 뭐 그 48개 정도 보도됐다고 할 수 네. 있겠고요. 또 언론사별로는 세계일보가 1,500여 건으로 제일 많이 보도했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은 이 역시 1,000건 이상씩 보도를 네. 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고발 사주는요? 네, 고발 사주는 이제 9월 1일 날 그 한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를 그렇지,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9월부터 핫했는데 그 검색어로는 보면은 한 1,168건 정도였습니다. 이게 단일 사건으로 적은 보도는 아닌데 이게 또 이슈 자체가 검찰 권력의 사유화가 또 의심되는 심각한 거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언론사별로도 역시 세계일보가 249건으로 제일 많았고 뭐 중앙, 서울신문 등이 100건을 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총 두 달 동안에 87건을 보도했는데 네. 그 대장동 이슈에 비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야 유력 후보와 관련된 의혹 보도가 참 많았다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공약 관련 보도는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네네. 같은 기간에 그 공약 중에서도 이제 대선이 포함된 공약도 검색을 넣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 2,325건 정도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또 정책이라는 그 키워드도 넣어봤는데 이거는 또 그나마 3,259건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신문만 해당했을 때 하루에 한 36건에서 50건, 이게 11개 다 합쳐서 그렇다는 거니까 뭐 개별 언론사가 각각 보도를 하면은 크게 공약을 많이 했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2개 막 이렇게. 네네네네. 그리고 100회 이상 언급된 개별 공약은 아무래도 기본소득이었고요. 좀 딱 찬반은 많지만 어쨌든 제일 핵심적으로 각인된 공약인 것 같고 네. 분야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아무래도 관심과 비판이 많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이게 좀 제가 검색하면서 세부 또 정책이나 공약명들을 물론 빼기는 했지만 이 기간에 보면은 여야 두 당이 다 경선을 진행을 했었고 네네. 이 기간에 후보들만 합치면 한 15명 좀 되거든요. 경선 후보들 그리고 네. 이게 여야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당을 뺀 이제 다른 후보들도 많이 지금 출마 네. 선언을 하고 있다 보면은 그에 비하면 이제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보도는 적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나마 이게 또 그 비전이나 정책을 후보마다 다 하나씩 이렇게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후보들이 말하는 걸 단순 전달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또 쏟아냈기 네네네. 때문에 네. 그게 또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실제로 온리 정책만 본다면 더 적었다. 그럴 수 있겠죠. 라는 예.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네네네. 같아서. 근데 사실 의혹 보도가 정말 많긴 했는데 네네. 시시비가 가려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네네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 두 가지 이제 핵심적인 아까 말씀드린 의혹이라는 게 지금 당장 밝혀지기가 쉽지 않고 이제 검찰 조사가 한참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 더해서 언론에서 그렇다면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걸로 이해를 그 유권자들이 할 수 있게끔 보도를 하냐면 네. 그렇지 않았고 개별 뭐 사안 뭐 또 누구가 SNS에서 한 말 뭐 책임지지 못하는 말들도 무조건 쏟아내듯이 보도를 했다 중계했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권자들은 진실은 뭔지 알 수 없고 네. 피로도가 쌓이는 이런 보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보도 경쟁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막 하다 보니까 오보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오보를 보면 이렇게 특히 대장동이 이슈이기도 해서 그 조선닷컴에서 9월 16일 날 그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기사를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기사 내용 중에 그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이 하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네네. 지금은 너무 좀 그 새롭게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지만 네. 그 당시는 이렇게 썼던데 사실상 사실이 아니었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조선일보는 또 사과문을 내고 이 지사와 또 독자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막 쏟아지는 정보와 의혹 제기 속에서 언론들이 제대로 그 검증하거나 사실관계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대로 전달하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조선일보 하면 어쨌든 제일 최대 일간지이고 네. 또 네네. 취재력 같은 것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랬다는 부분이고요. 또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자극적인 내용을 막 부각해서 언론들이 논란을 더 확산시키고 또 피로도를 높인다라는 또 측면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윤석열 그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제 뭐 손바닥에 뭐 이렇게 왕자 적힌 게 네. 있었잖아요. 예, 그건 물론 사실이긴 하고 일부는 후보에 대한 어떤 뭐 측근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뭐 합리적인 시각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네. 그냥 후보는 부인을 했고 또 해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이때 기회다 싶어서 여기서 언급된 역술인들을 찾아가고 또 다른 역술인을 찾아가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뭐 또 하면서 굉장히 뭐 클릭을 유도하거나 네. 독자들의 자극적인 관심만 유도하는 보도들을 막 또 쏟아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검증하고는 좀 관계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도 이재명 후보가 그 로봇 박람회에 참여해서 그 로봇을 뭐 넘어뜨리는 행위를 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뭐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아니다, 막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그냥 그렇게 남겨뒀으면 네티즌들의 그냥 화제성에 불과했을 네. 것인데 이제 언론에서도 이걸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보도를 또 받으면서 이게 로봇 학대라는 프레임화되어서 또 뭐 확산이 되고 있는다던가 이런 것처럼 그냥 사실관계로는 아닌 게 막 밝혀진 것조차도 언론들은 그것들에 대한 또 사실을 더 붙이고 또 뭐 말을 붙이고 해서 확산시키는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넘어뜨려서 제대로 일어서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험이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관계자 또한 그렇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줬는데도 예, 그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 예. 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피로하다, 보고 싶지 않다, 이제 이렇게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단편적인 면들을 근데 단편적인 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현실적으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시각으로 다 써가지고 네네. 그게 이제 재확산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언론사별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쓸데없는 논란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아니냐. 언론의 전반적인 선거 보도를 들어봤는데 부산 지역 언론을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아무래도 각 지역마다 후보가 출마하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는 대통령 선거 때는 상대적으로 지역 언론의 관심과 보도가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특히 지역의 입장에서 후보의 비전은 뭔가 또 지역 정책은 뭔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은 있는가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그렇지. 예, 네. 관심사이잖아요. 저희가 평가해야 될 지점이기도 하고 예, 그런 관점에서 지역 언론 어떻게 보도했는가 좀 살펴봤는데요.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 이거는 이제 지역 언론 보도들을 쫙 뽑아봤는데 신문 같은 경우는 부산국제신문이 총 172건을 보도했고 지역 방송 같은 경우는 각각 뭐 한 달 동안 합쳐도 KBS는 8건, 부산 MBC는 또 8건, 그리고 KNN 5건 정도로 보도량이 사실상 별로 방송 같은 경우 특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도 뭐냐면 경선 관련해서 뭐
후보가 왔다 아니면은 뭐 이런 말을 했다 또는 경선에 누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행보를 전하는 보도가 51건으로 사실 제일 많았고요. 네. 그다음이 그 중앙언론지와 비슷하게 화천대유 또 고발사주 관련한 보도가 37건으로 그다음을 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보도 건수는 적지만 전체 보도 내용은 아까 소개하셨던 중앙지하고 거의 비슷하네. 네네. 그 후보 그 후보의 좀 정책이나 아까 말씀대로 와서 부산을 방문하면 사실은 부산과 경남권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입장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의 나는 뭐 누구누구를 이길 후보다. 뭐 저 후보는 이게 문제다 이런 식의 조금 뭐 자극적이거나 아니면은 노골적인 뭐 상호 비방 이런 것들을 더 전달하는데 급급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부산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지역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네네. 그거를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누구 캠프에 누가 들어갔고 누구 캠프에 누가 들어갔는데 이 캠프에 들어가면 나중에 시장 선거나 지방 선거가 요동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정작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랬어 그런 경우도 아, 많아 네. 있어서. 네. 그래도 되나? 네. 물론 지역에서 이제 언론들의 역할이 지역 정치권의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견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그것만 따라가가지고 정책이 정말 실종됐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덕도 신공항도 지금 문제가 있고. 네 맞습니다. 북한 재개발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네. 것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놓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네네. 본격적인 대선 그때 이제 본선이 된다면 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그렇게 우리 부산 지방 신문하고 그렇게 언론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유권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네네네. 싶거든요. 예. 그럼 청취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기준이라든지 정보는 있을까요? 네, 예, 예. 사실은 너무 이제 의혹이 난무할 때는 약간 거리를 두는 이 하나하나의 뭐 일일비하거나 이게 뭐 사실 할 필요는 없이 조금 거리를 두고 전체 그림을 보려고 하는 필요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후보들이 말한 발언이라던가 또는 공약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또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요? 들어가면은 좀 이 말은 사실이구나, 이 말은 뭐 반만 사실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면 몇 곳을 소개해드리면 그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그 팩트체크 센터가 있는데요. 팩트체크 센터 예. 서울대에서. 네네. 예. 여기를 보면은 20대 그 대통령 선거라는 코너를 지금 보니까 다 따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대선 후보 관련한 발언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이런 팩트 체크를 스스로 했다거나 아니면 그 팩트 체크한 언론 기사를 한데 다 모아놨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홍준표 후보가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 경북 총 생산이 20년째 전국 꼴찌다라고 한 보도를 뭐 이런 이 관련된 그 통계 자료 근거를 해서 사실과 좀 다르다라는 진단을 뭐 검증했다거나 또는 유승민 후보가 인구 100명당 사회서비스 취업자 수가 OECD의 평균 70.4명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도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팩트 검증들을 진행한 것을 보면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제 후보들이 좀 책임성 있고 더 말을 하고 있는가도 판단할 수 있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도 팩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네. 그 사람이 정책에 대해서 이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네. 아예 언론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네네.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는지 네네. 그거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기사가 맞는지도 돌아보는 네네네. 거고 후보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열일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정작 이제 네. 진짜 열일해야 될 언론사들은 네네네. 조금 뒷짐을 지고 있다. 오늘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언론에 좀 주어진 역할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 그냥 후보들의 말만 네. 쫓아가고 있는 보도여서 좀 더 언론이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네네. 또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딱 경선 결과가 내일이면 네. 이제 네, 나오죠, 국민의힘에서 딱 나오죠.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후보들이 다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선이라고 그렇지. 보고 언론에서 지금이라도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후보에 대한 뭐 정책 또는 비전 특히 지역의 입장에서는 균형 발전에 네. 대한 인식이 네. 제대로 네. 있는가 뭐 가덕 신공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줬으면 하는 오면은 예. 바로 물어보세요, 제발. 네네. 가덕 특히 우리 신공 부산 어떻게 할 언론이, 거예요? 예. 그리고 북한 재개발 지금 이렇게 정치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1번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예, 지금 누구한테 급합니다. 지금 부탁하는 겁니까? 우리 언론사 기자 여러분, 화이팅.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박정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예, 뭐 방송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놀